중동 15개국이 동시에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80년간 해결되지 않던 물 부족 위기. 그런데 한국이 48시간 만에 사막 지하 2400m에서 수맥을 찾아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톰슨입니다. 미국 워싱턴 국제수자원 연구소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선임연구원이죠. 7,300일 동안 전 세계 물 부족 문제만 연구했습니다. 중동의 지하수 고갈, 아프리카의 가뭄 위기, 남미의 수질 오염. 저는 늘 믿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 기술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요. 한국. 반도체와 자동차는 잘 만들지만 물 기술은 글쎄요. 그게 제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1월 12일. 그날 이후 제 20년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워싱턴의 11월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죠. 제 손은 떨렸습니다. 새벽 4시. 평소보다 3시간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 모니터에는 긴급 보고서가 떠 있었죠. 중동 15개국 동시 물 부족 위기. 사우디아라비아 48시간 만에 해결. 한국 기술진 불가능을 가능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잡은 손이.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알리 빈 하심. 카타르 국가수자원부 차관. 제가 5년 동안 함께 일했던 그 냉철하고 이성적이던 그 사람이. 마크.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이 대체 뭘 한 겁니까? 우리가 80년 동안 못 찾은 걸 48시간 만에 찾아냈어요. 사막 지하 2400m에서 엄청난 수맥을 발견했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의 숨소리.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그러면서도 간절한 희망이 섞인 목소리. 우리 카타르도 그 기술이 필요합니다. 당장 한국으로 가주실 수 있나요? 제발. 직접 확인하고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새벽 국회의사당 돔이 희미하게 보였죠. 20년. 7,300일.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걸 해냈단 말인가? 미국도, 영국도, 독일도 못한 걸? 모니터 속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우디 프로젝트 성공률 100%. 소요 시간 48시간. 발견 깊이 2,400m. 일일 생산량 15만 톤. 이건 불가능한 수치야. 하지만 카타르 차관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3시간 후 저는 인천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천국제공항 11월 14일 오후 2시.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놀라움이 밀려왔습니다. 공항이 이렇게 컸나? 천장까지 뻗은 유리벽 너머로 겨울 햇살이 쏟아졌죠. 디지털 안내판들이 곳곳에서 빛났고 자동화된 시스템들이 매끄럽게 작동했습니다. 첫 인상부터 다르네. 입국장을 나서자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톰슨 박사님이시죠? 저는 김준혁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팀장입니다. 43살쯤 되어 보이는 그는 네이비 정장 차림에 차분한 미소를 지었죠.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리 차관님께 연락받았습니다. 바로 본사로 모시겠습니다. 차 안에서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놀라셨죠? 저희 기술에 대해.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솔직히. 믿기 어렵습니다. 48시간이라니요. 저희도 사우디에서 6년 동안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결국 실패했거든요.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저희도 처음엔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40년간 쌓아온 데이터와 끊임없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접근법이 있었죠. 서울 도심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죠. 물이 풍부한 나라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겉으로는 그래 보이지만 실은 물 부족 국가입니다. 김 팀장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1인당 가용 수자원이
세계 평균의 6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더 절실했습니다. 물을 아끼고 찾고 관리하는 기술이요. 어쩌면 우리의 부족함이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었는지 모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15층 회의실. 거대한 스크린이 벽 한쪽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게 저희 3D 지질 매핑 시스템입니다. 김 팀장이 태블릿을 터치했습니다. 스크린에 사우디 사막의 입체적인 지하 구조가 나타났죠. 빨강, 파랑, 초록. 다양한 색깔의 층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기존 탐사 방법은 한 지점씩 수직으로 파고들어 조사했죠. 6개월에서 1년씩 걸렸습니다. 스크린의 이미지가 회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인공위성과 지상 센서를 결합해 사막 전체를 한 번에 스캔합니다. 그리고 AI가 40년간의 전 세계 수맥 발견 데이터를 학습해서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찾아내죠.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혁명적인데요. 맞습니다. 김 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48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때 다른 직원이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박사님, 이것 좀 보시죠. 사우디 현장 책임자의 인터뷰입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모래 폭풍이 휘몰아치는 사막.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여성. 히잡을 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파티마 알사디입니다. 사우디 지질학 연구원이고요. 이곳 나즈란 지역은 제 고향입니다. 80년 동안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물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한 방울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한국팀이 왔고 이틀 만에 카메라가 뒤쪽을 비췄습니다. 투명한 파이프를 타고 물이 힘차게 솟아오르고 있었죠. 사막에 강이 흐릅니다. 파티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20년, 7,300일 동안 저는 뭘 한 걸까요? 첨단 장비와 거대한 예산으로 결국 실패만 반복했는데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팀장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은 막 산업화가 시작됐고 물이 절실히 필요했죠. 댐을 짓고 저수지를 만들고 지하수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가 좁아서 효율이 생명이었습니다. 한 방울도 낭비할 수 없었죠. 그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1980년대엔 중동 건설붐이 일었고 우리 기술진들이 대거 진출했습니다. 사막이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을 마주했죠. 실패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배웠습니다. 40년이 지나고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이 이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의 기적이 아니라 40년 준비의 결과였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김 팀장이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 카타르로 함께 가시죠. 알리 차관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직접 보시면 더 확실히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죠.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큰 일을 해냈다니.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동시에 부끄러움도 밀려왔죠. 제 편견이, 제 오만이 얼마나 좁았는지. 내일 6시 출발입니다. 푹 쉬시죠. 김 팀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카타르입니다. 알리 차관을 만나고 직접 현장을 볼 겁니다. 과연 한국 기술이 카타르에서도 통할까요? 아니면 사우디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걸까요? 의심과 기대가 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씻고 짐을 챙겼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긴장되시나요? 네, 솔직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매번 새로운 땅에 가면 처음처럼 떨립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을 믿죠.
카타르도 성공할 겁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묘하게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한국 기술진 12명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부터 50대 베테랑까지. 그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출발합니다. 김 팀장이 선언했습니다. 카타르에 희망을 심으러 갑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가 멀어졌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저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카타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카타르 하마드 국제공항. 11월 15일 오후 4시.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뜨거운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섭씨 47도. 사막의 열기가 피부를 태우듯 뜨거웠죠. 이게 진짜 사막이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공항 밖에서 알리 차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흰색 전통 의상을 입은 그는 5년 전보다 훨씬 지쳐 보였습니다. 마크. 그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와줘서 고맙네. 정말 고마워.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황이 심각해. 우리 국민의 70%가 식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지하수는 바닥났고 해수 담수화 시설도 한계야. 알리의 눈빛에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한국팀이 우리 마지막 희망이야. 차를 타고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도하 시내를 벗어나자 끝없는 모래 언덕이 펼쳐졌죠. 저기가 목표 지점입니다. 김 팀장이 앞을 가리켰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흰색 텐트와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설치한 이동식 지휘본부였죠. 오후 5시. 현장 베이스 캠프. 12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환영합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수진입니다. 현장 데이터 분석 담당이고요. 지금부터 3D 스캐닝을 시작합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들이 실시간으로 그려지고 있었죠. 인공위성 6기와 지상 센서 48개가 동시에 이 지역을 스캔합니다.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서울 본사 슈퍼컴퓨터로 전송되고요. AI가 분석해서 수맥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저는 넋을 잃고 지켜봤습니다. 오후 6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열기는 여전했죠. 알리 차관이 옆에 섰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반신반의하고 있어. 그가 사막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우디의 성공을 들었지만 카타르는 다를 수 있잖아. 지질 구조가 다르고 환경도 달라.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그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봤어요. 이들의 기술과 40년 축적된 데이터를요. 믿어봅시다. 오후 8시. 사막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죠. 하지만 본부 안은 모니터 불빛으로 환했습니다. 김 팀장이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1차 스캔 완료됐습니다. 결과 어떻습니까? 이수진 연구원이 보고했습니다. 지하 1800m 지점에 약한 수맥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고 수질도 불확실합니다. 팀원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더 깊이 스캔해야 합니다. 김 팀장이 결정했습니다. 2500m까지 전 영역 재조사합니다. 밤 11시. 저는 알리와 함께 텐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에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났죠.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알리가 별을 보며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땅에 오아시스가 있었다고. 물이 넘쳐 흘렀고 나무들이 자랐대. 하지만 기후가 변하고 모든 게 말라버렸지.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물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그때였습니다. 본부에서 누군가 뛰쳐나왔습니다. 팀장님! 이수진 연구원이었습니다. 신호가 잡혔습니다. 지하 2400m. 엄청난 규모입니다. 우리 모두 본부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정확히 새벽 1시 17분. 대형 모니터에 3D 지질 단면도가 떠 있었습니다. 파란색 영역이 화면 가득 펼쳐져 있었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수층입니다.
김 팀장이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길이 약 15km, 폭 8km의 거대한 지하 대수층이에요. 추정 저장량. 이수진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약 5억 톤입니다. 카타르 전 국민이 30년간 쓸 수 있는 양이에요. 알리 차관이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연구 인생에서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죠. 새벽 2시. 긴급 샘플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한국팀의 이동식 시추 장비가 사막 한가운데서 작동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기계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죠. 1시간, 2시간, 3시간, 새벽 5시. 수압 확인됩니다. 한 엔지니어가 외쳤습니다. 물이 올라옵니다. 투명한 파이프를 타고 물줄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처음엔 혼탁했지만 점점 맑아졌죠. 김 팀장이 컵에 받아 간이 측정기로 검사했습니다. pH 7.2 정상. 중금속 검출 안 됨. 총 용존 고형물 250ppm.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음용 가능한 수질입니다. 알리 차관이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죠.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시원하고 깨끗해. 그가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80년입니다. 우리가 80년 동안 찾던 물이에요. 한국이 이틀 만에 찾아줬어. 아침 7시. 해가 떠올랐습니다. 사막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죠. 저는 물탱크 옆에 서서 끝없는 모래 언덕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48시간 전 저는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믿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펼쳐진 이 광경이 모든 의심을 깨버렸습니다. 박사님, 김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 기술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너무 얕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40년 준비의 결과고 수천 명의 땀이 만든 기적입니다. 김 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이에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우리의 집념이죠. 오전 10시. 현장에 차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카타르 정부 관계자들, 언론사 기자들, 주변 마을 주민들. 소문이 퍼진 거였죠. 사막에서 물이 나왔다. 한 노인이 물탱크로 달려왔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물을 떠 입에 댔습니다. 알라의 축복이야. 그가 울먹였습니다. 내가 살아생전 이런 날을 보다니. 오후 2시. 급히 소집된 기자회견. 알리 차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카타르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80년간 해결하지 못한 물 부족 문제의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한국 수자원 기술진이 단 48시간 만에 지하 2400m에서 거대한 대수층을 발견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는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과 기술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국제협력의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조용히 현장을 걸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다음 시추 지점을 측정하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해낸 일은 단순히 물을 찾은 게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삶에 희망을 준 겁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로 도움이 필요한 곳을 돕는 거죠. 그의 겸손한 태도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녁 6시. 베이스캠프 텐트에서 간단한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알리 차관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에게, 그리고 마크 박사님께 이 역사적 순간에 증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물컵을 부딪혔습니다. 그 물은 2400m 지하에서 올라온 기적의 물이었죠. 마크. 알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직접 봤잖아. 이게 운이 아니라는 걸. 한국의 진짜 실력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확신합니다.
이 기술은 세계 표준이 될 겁니다. 밤 9시.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 창밖으로 도하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김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UAE, 오만, 요르단, 쿠웨이트에서 동시에 연락이 왔어요. 모두 같은 요청이었죠. 자기 나라에도 와달라고.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동시에요? 네, 카타르 소식이 퍼지자마자 중동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현재까지 문의가 온 나라가 15개국입니다. 15개국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김 팀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죠.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 위로 별들이 빛났습니다. 48시간. 단 48시간 만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중동 15개국의 희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20년 커리어에 저는 겸손을 배웠죠. 기술의 국경은 없다는 것. 진정한 실력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리고 72시간 후 전 세계 언론이 도하에 모였습니다. 11월 18일. 카타르 왕궁 대연회장. 천장까지 닿는 샹들리에가 황금빛 광채를 뿌렸습니다. 국제 기자회견장. 5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모여들었죠. BBC, CNN, 알자지라. 세계 주요 언론사 로고가 즐비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됩니다. 알리 차관이 제 옆에 섰습니다. 오늘은 카타르만의 날이 아닙니다. 중동 전체의 희망을 여는 날이에요. 오전 10시. 카타르 국왕이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죠. 국왕 옆에는 한국팀이 서 있었고 김준혁 팀장이 가장 앞에 있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국왕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발표를 합니다. 80년간 우리를 괴롭혔던 물 부족 문제. 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사막 지하 3D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파란색 대수층이 생생하게 펼쳐졌죠. 한국 수자원 기술진이 48시간 만에 발견한 거대한 지하 수원입니다. 추정 저장량 5억 톤. 카타르 국민 290만 명이 30년간 사용 가능한 양입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풍처럼 쏟아졌죠. 김 팀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 수자원 기술 40년의 집약체입니다. 1970년대부터 축적된 지하수 탐사 데이터, 1980년대 중동 건설 현장에서 얻은 사막 지질 경험, 2000년대 개발한 3D 지질 매핑 기술, 그리고 최신 AI 분석 시스템.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오늘의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물을 찾는 게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시스템을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질의응답 시간. BBC 사라 윌리엄스 기자가 일어났습니다. 김 팀장님. 그녀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사우디에 이어 카타르까지 연속 성공하셨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듭니다. 왜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 기업들은 실패했는데 한국은 성공할 수 있었나요? 혹시 운이 좋았던 건 아닌가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김 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차이는 접근 방식입니다. 서구 기업들은 최첨단 장비에만 의존했죠. 하지만 우리는 데이터와 경험을 믿었습니다. 40년간 쌓인 수천 건의 지하수 탐사 기록, 실패 사례까지 모두 분석해서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도했고 배우고 개선했습니다. 그게 한국 기술의 본질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알자지라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현재 중동 15개국에서 기술 도입을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모두 수용할 계획인가요?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만 제공하진 않습니다. 현지 인력을 교육하고 기술을 전수할 겁니다. 우리가 떠난 후에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요. 그게 진정한 협력입니다. 오후 1시.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김 팀장을 따라 특별 전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홀 한가운데 유리 온실이 설치되어 있었죠.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수경재배 시스템입니다. 김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발견한 지하수를 활용해 사막에서 채소를 기르는 거죠. 온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초록빛 상추들이 투명한 파이프 사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72시간 전에 씨를 뿌렸는데 벌써 이만큼 자랐어요. 한 농업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일반 토양 재배보다 30% 빠릅니다. 물 사용량은 10분의 1이고요. 저는 상추잎을 만졌습니다. 싱싱하고 건강했죠. 믿을 수 없네요. 사막에서 이런 게 가능하다니. 가능합니다.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물만 있으면 사막도 농장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알리 차관이 뛰어왔습니다. 긴급 회의입니다. 모두 왕궁 회의실로. 무슨 일인지 그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죠. 오후 2시. 왕궁 회의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에 15개국 장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우디, UAE, 오만, 쿠웨이트, 요르단, 바레인, 예멘. 중동 거의 저녁이었습니다. 긴급 소집해서 죄송합니다. 사우디 수자원부 장관이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우디의 성공 소식이 중동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카타르의 기적까지. 이제 모든 나라가 같은 해결책을 원합니다. UAE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물 부족이 심각합니다. 국민 1,000만 명이 위기입니다. 오만 장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더 급박합니다. 지하수가 완전히 고갈됐어요. 하나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모두가 한국 기술을 원했죠. 김 팀장이 일어섰습니다. 제 말씀 들어주시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5개국을 동시에 지원하긴 어렵습니다. 우리 팀은 100명도 안 되고 장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실망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김 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에겐 계획이 있습니다. 각국에서 젊은 엔지니어들을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6개월간 집중 교육을 하겠습니다. 3D 매핑 기술부터 데이터 분석, 시추 기법까지 모든 것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라로 돌아가 스스로 수맥을 찾으세요. 우리는 원격으로 지원하고 필요하면 현장에도 갑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기술을 전수한다고요? 사우디 장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김 팀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독점하는 게 아닙니다. 나누는 겁니다. 물 부족은 중동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입니다. UAE 장관이 일어섰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그가 김 팀장에게 다가가 두 손을 잡았습니다. 진정한 협력자를 만났습니다. UAE는 학생 50명을 즉시 한국으로 보내겠습니다. 저희도요. 오만 장관도 일어섰습니다. 30명 보내겠습니다. 하나둘 손이 올라갔습니다. 15개국 모두가 기술 교육 프로그램에 동참했습니다. 저는 뒤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죠. 20년 커리어 동안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모두와 나누겠다고. 한국이 보여주는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었죠. 오후 5시.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도하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김 팀장이 옆에 섰습니다. 힘드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15개국 지원이라니. 부담이 엄청날 텐데요. 김 팀장이 웃었습니다. 물론 힘들 겁니다. 하지만 해야죠. 이게 우리가 가진 기술의 진짜 가치니까요. 그가 지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버지가 1980년대 사우디 건설 현장에 계셨어요. 그때 사막을 처음 봤대요. 너무 황량해서 눈물이 났다고.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대요. 언젠가 이 땅에 물을 주고 싶다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냈어요. 아버지의 꿈을.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정말로요. 저녁 7시. 공항으로 가는 길. 알리 차관이 전송을 나왔습니다.
마크, 고마웠네. 자네가 증인이 되어줘서.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더 배웠습니다. 겸손을, 그리고 진짜 실력을요. 한국으로 돌아가면 제 보고서에 쓰겠습니다. 한국 수자원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알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정도 계속되길 바라고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도하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적었죠. 한국 수자원 기술 새로운 세계 표준의 탄생.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20년간 틀렸다. 진정한 선진 기술은 첨단 장비가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나눔의 정신에서 나온다. 제가 워싱턴으로 돌아왔을 때 제 보고서 제목은 이랬습니다. 6개월 후 2025년 5월 워싱턴 국제수자원연구소. 제 사무실 벽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파란색 핀들이 꽂혀 있죠. UAE, 오만, 요르단, 쿠웨이트, 바레인, 예멘, 레바논. 총 7개국. 모두 한국 기술로 수맥 발견에 성공한 나라들입니다. 책상 위 노트북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김 팀장의 이메일이었죠. 마크 박사님께 좋은 소식입니다. 어제 예멘에서 8번째 수맥을 찾았습니다. 현지 엔지니어들이 한국에서 6개월 교육받고 완전히 독자적으로 해냈습니다. 우리는 원격 자문만 했을 뿐입니다. 이게 진짜 기술 전수죠.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것. 현재 300명의 중동 엔지니어들이 한국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1000명이 될 겁니다.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에 하나씩 희망이 생기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혁 드림. 저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8개월 전 새벽 4시에 울린 전화. 떨리는 손으로 받았던 알리 차관의 목소리.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바꿀 전환점이 될 줄은요. 지금 제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는 연구원이 아닙니다. 한국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전도사가 됐죠. 각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한국 사례를 소개합니다. 물 문제로 고민이십니까? 한국에 연락하세요. 그들은 기술만 파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해결책을 만듭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5월은 실록으로 푸르렀습니다. 책상 위 사진이 눈에 들어왔죠. 카타르 사막에서 찍은 사진. 김 팀장과 알리 차관, 그리고 제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물탱크가 보였고 그 위로 사막 해가 떠올랐습니다. 희망은 사막에서도 솟아난다. 제가 사진 뒤에 적어둔 문구였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많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정부 관계자와 화상회의가 있습니다. 그들도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였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겁니다. 한국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48시간 만에 80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막에 강을 흐르게 했죠. 가방을 메고 일어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진정한 실력은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나눔의 정신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애였습니다. 물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그 마음이 진짜 힘이었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8개월 전보다 더 밝아 보였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나니 세상이 달리 보였거든요. 1층 로비. 동료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크, 케냐 회의 준비됐어? 응, 다 됐어. 한국 자료 가져왔지? 저는 가방을 두드렸습니다. 물론이지. 이제 이거 없인 회의를 못해. 건물을 나섰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고마워, 한국.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을 바꿔줘서. 그리고 날 바꿔줘서. 어디선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수대였죠. 물줄기가 햇빛을 받아 무지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막에도 분수가 생길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술과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올리기 위해 구독 버튼과 손가락 모양,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